안녕하세요. 지금부터 GitHu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tHub은 Git 호스팅 서비스와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itHub을 Git 호스팅 서비스란 측면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픈소스를 주제로 하는 영상에서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으로의 GitHub을 이야기하겠습니다. Git 리퍼지토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리퍼지토리입니다. 특정 개인의 전용 저장소로 주로 개인 PC에 저장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예시로 사용했던 디벨로먼트 툴스가 로컬 리퍼지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모트 리퍼지토리입니다. 리모트 리퍼지토리는 개인 PC가 아닌 전용 서버에 저장해 두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끼리 공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Hub을 사용해 우리는 리모트 리퍼지토리를 만들거나 로컬 리퍼지토리를 리모트 리퍼지토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Git 리퍼지토리를 저장할 서버를 제공하며 원격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Git 호스팅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여러가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각 서비스마다 Git의 기본 기능과 더불어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Git 호스팅 서비스로는 GitHub과 GitLab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서비스 중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GitHub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GitHub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Git을 사용해 작업할 때는 지금까지 실습해왔던 것처럼 로컬 리퍼지토리에서 작업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Git 리퍼지토리를 만들고 중요한 순간 커밋에 기록을 남기며 브랜치를 만들어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로컬 리퍼지토리만으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의 팀원이 각각 로그인 기능 구현, 데이터베이스 연결, 빌드 스크립트 작성, 이렇게 업무를 분배해 작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원 모두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공유 가능한 소스코드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GitHub을 사용해 공유 가능한 소스코드 저장소, 즉 리모트 리퍼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리모트 리퍼지토리를 팀원들이 각각 개인 PC에 연결해 로컬 리퍼지토리를 만들고 함께 작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프로젝트의 리퍼지토리는 GitHub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일 경우 모든 리퍼지토리를 로컬에만 저장하면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GitHub의 경우 공개된 리퍼지토리라면 계속해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Git의 기본 기능 이외에도 GitHub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앞으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개발자는 GitHub에 자신의 프로젝트들을 공개해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IT 기업에 입사 지원할 경우 개인 GitHub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많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공개한 개발자의 경우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제 GitHub을 실습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GitHub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에 사인인을 누르고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났는데 화면 중앙에 리드 더 가이드를 클릭해 가이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에게 친숙한 인사죠. 헬로 월드가 보입니다. 그 다음 GitHub이 무엇인지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GitHub은 버전 관리와 협업을 위한 코드 호스팅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퍼지토리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GitHub에서 리퍼지토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Git의 핵심 기능인 브랜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랜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GitHub에서 브랜치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밋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전 영상들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입니다. 네 번째로 풀 리퀘스트 생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 리퀘스트는 GitHub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능으로 GitHub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풀 리퀘스트를 활용해 협업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풀 리퀘스트를 활용해 머지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itHub 가이드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실습에 활용했던 로컬 리퍼지토리인 디벨롭먼트 툴스를 GitHub에 배포해 리모트 리퍼지토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에 들어가 보면 화면에 퍼블리시 리파지토리란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거나 상단 리파지토리 탭을 클릭하고 푸시를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코드를 프라이빗으로 유지할 것인지 묻는 부분을 체크 해제하고 퍼블리시 리파지토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리파지토리가 배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다시 GitHub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프로필 네임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디벨로먼트 툴스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업했던 파일들이 잘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저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 확장 때문이니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상단 안내문은 닫아주겠습니다. 10개의 커밋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클릭해보면 지금까지의 커밋 내역이 보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와 파일들을 확인해보면 작성했던 내용들이 잘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치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피처 브랜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GitHub 데스크탑으로 돌아와 피처/에디터 브랜치로 전환해 주겠습니다. 퍼블리시 브랜치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피처 브랜치의 내용도 배포됩니다. 이제 다시 GitHub에 들어가 보면 두 개의 브랜치가 존재한다고 나타납니다. 들어가 보면 피처/에디터가 나타나고 브랜치 이름을 클릭해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itHub에서도 브랜치를 전환해가며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론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사용해 개발을 진행하려면 해당 리파지토리를 개인 PC, 즉 로컬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기능을 클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GitHub에서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뉴 리파지토리를 클릭합니다. 이름은 샘플 리포, 설명 역시 샘플 리파지토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퍼블릭 리파지토리로 유지하고 리드미와 함께 초기화를 체크해줍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리파지토리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GitHub에서도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샘플 리포는 GitHub에만 존재하고 로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샘플 리포를 로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화면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클론 or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URL 오른쪽에 있는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URL을 복사합니다. 이 URL을 사용해 리파지토리를 로컬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GitHub 데스크탑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상단 파일 탭에서 클론 리파지토리를 클릭합니다. 현재 GitHub 데스크탑에서 로그인한 아이디와 연결된 모든 리파지토리가 보입니다. 샘플 리포가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 샘플 리포를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선택한 뒤 클론을 눌러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URL 탭으로 이동하여 방금 전 복사한 URL을 입력한 뒤 클론을 눌러 리파지토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클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컬에 저장된 해당 리파지토리를 확인해 보려면 상단 리파지토리 탭을 클릭하고 Show in Explorer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론 기능을 사용해 샘플 리포를 개인 PC로 가져와 로컬 리파지토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실습을 위해 GitHub 데스크탑의 리파지토리를 디벨로먼트 툴스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GitHub 데스크탑 내에서 리파지토리를 변경해가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풀은 리모트 리파지토리의 내용을 로컬 리파지토리로 머지하는 것입니다. 풀은 머지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GitHub에서 리파지토리를 디벨로먼트 툴스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리파지토리를 만들 때마다 리드미와 함께 초기화를 체크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리드미는 리파지토리를 소개하는 내용을 적은 파일입니다. 리드미를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GitHub에서도 파일의 간단한 수정 정도의 작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드미 파일은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의 문법으로 만드는데 지금은 마크다운을 몰라도 실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리드미 파일에 현재 리파지토리에 들어있는 내용인 젠킨스, VS 코드, 슬랙, 지라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초록색의 커밋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미 파일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 초기 화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제 커밋 내역을 확인해보면 리드미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커밋이 보입니다. GitHub 데스크탑에서 디벨로먼트 툴스의 마스터 브랜치로 이동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눌러보면 리드미 업데이트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컬 리파지토리가 최신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리파지토리 탭을 누르고 풀을 클릭한 후 잠시 기다려줍니다. GitHub 리모트 리파지토리에 존재했던 변경 사양이 로컬 리파지토리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푸시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푸시는 로컬 리파지토리의 내용을 리모트 리파지토리로 머지하는 것입니다. 풀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푸시 역시 머지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컬 리파지토리에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CICD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jenkins.txt 파일을 CICD 폴더 안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에서 jenkins.txt 파일이 CICD 폴더 안으로 이동했다고 나타나는데 이것을 CICD 폴더 추가라는 이름으로 커밋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눌러보면 해당 커밋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itHub에 들어가보면 jenkins.txt 파일은 그대로 있고 CICD 폴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로컬 리파지토리의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GitHub 데스크탑에서 리파지토리 탭을 누르고 푸시를 눌러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작업이 끝나고 다시 GitHub으로 들어가 화면을 새로 고침해줍니다. CICD란 폴더가 보입니다. 들어가보면 jenkins.txt 파일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커밋 내역을 확인해보면 로컬 리파지토리에서 작업한 내역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풀과 푸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면 풀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파일의 변경 작업은 로컬 리파지토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푸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GitHub 내에서 굳이 파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로컬 리파지토리가 항상 최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2대 이상의 PC를 사용해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업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리모트 리파지토리에 언제 어떤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풀과 푸시가 머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풀과 푸시가 머지라면 당연히 충돌도 발생할 수 있겠죠. 리모트 리파지토리에서 이미 변경된 파일을 풀하지 않고 로컬에서 변경 후 나중에 풀이나 푸시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돌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해 작업 전후나 커밋 전후에 수시로 풀과 푸시를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실습으로 .git ignore 파일을 만들어 활용해 보겠습니다. .git ignore는 깃으로 변경 이력을 추적하지 않을 파일이나 폴더를 적은 파일입니다. 개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과금과 관련된 내용, 각종 설정 파일 등 깃으로 추적할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 많이 생성됩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과금과 관련된 정보가 GitHub에 올라간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로컬 리파지토리에서 로컬 설정.txt란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내용은 설정 내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 파일은 깃으로 변경 이력을 추적할 필요가 없는 파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에 들어가 보면 로컬 설정.txt 파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리파지토리에 .git ignore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t ignore를 편집하겠습니다. 저는 VS 코드를 사용해 편집하겠습니다. .git ignore에 깃으로 추적하지 않을 파일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로컬 설정.txt 파일을 적어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GitHub 데스크탑에 들어가 보면 로컬 설정.txt 파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git ignore 파일이 추가된 것만 나타납니다. 이것을 커밋해 준 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푸시해 주겠습니다. 푸시가 끝나고 GitHub에 들어가 보면 .git ignore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깃으로 추적할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GitHub에서는 주요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git ignore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GitHub 데스크탑이나 GitHub에서 리파지토리를 생성할 때 git ignore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git ignore를 리파지토리를 생성할 때부터 포함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